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전일 그 심층 분석 일부 관련된 부분 해서 예고를 좀 해드렸던 것 좀 두 번째, 내용 부분들 업데이트를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음성 파일하고 동영상 파일을 동시에 올려드릴까 합니다. 화면이 있어서, 화면 보고 있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재용 왕국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본업인부인 60대부터 이제 50대로 좀 넘어갔고, 조직 개편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마무리가 좀 되면서 반도체 이을 다음 사업군에 대한 그림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 부분들인데, 화면을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남자 두 분이 차량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영건 사장이라는 분인데,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살아있는 미국의 삼성전력 혁신센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실리콘밸리가 상당히 이제 발달해서 그쪽에 상당히 뭡니까? 새로운 기술의 속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그런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의 자료 업데이트, M&A, 이걸 총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실리콘밸리 어떤 창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혁신센터를 조직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조직 개편 진행된 손영건 사장 밑으로 어떻게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손영건 사장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같이 하만이죠. 하만. 올해 삼성전자가 정말 제가 봐도 잘하는 신의 한 수.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그 전장부품 쪽에 LG는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부분들을 더디지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삼성은 하만 인수를 하면서 하만 인수는 삼성전자 역삼각형평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하만 인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손영건 사장이 하만 인수의 M&A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대외 전략하고 전략적 M&A 담당을 하고, 하만에서 그 기능 부분들을 성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M&A라든지 향후 대외 전략 부분들은 손영건 사장의 어떤 포석부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인공지능 센터도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백습이라든지 다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의료, 바이오, 어떻게 보면 약간 분야가 좀 틀린 것 같지만 서로의 연관관계 부분들, 4차 산업혁명 부분들에 대한 연관관계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 조직 변화 관련된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설명이 좀 됐어요. 6년 만에 이제 사상 첫 흑자 부분들이 좀 나오고 이제 계속 적자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가, 그래서 메디슨 구조조정 부분들을 할 때 해외에 메디슨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 부분들을 거의 정리를 하고 삼성전자 밑에, 삼성전자가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 부분들을 작년, 재작년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충당금이라든지 정리 부분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고, 2010년도에 이제 메디슨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어제 CE 부분에 의료기기 사업부로 승격을 했고, 2017년도 최근에 이제 CE 부분에서 독립 전사조직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삼성 메디슨으로 합병이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 전사조직 독립된 전사조직 부분들이 삼성 메디슨과의 합병 부분들을 진행할 건지, 그 내용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사항 부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쪽으로 힘 자체가 몰아지고 있다라는 근거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만 인수 관련된 부분에서 손 사장의 어떤 시너지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삼성이 올해 우리가 이제 올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FDA가 신약 개발, 신약 승인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에 허가 건수를 이미 넘어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호탄으로 제약주하고 바이오주의 움직임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부분들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승인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규제를 일단
그 향후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쪽이 열어주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미국 FTA가 어떤 그 승인 부분들을 했냐면 몇 개 업체, 9개 업체만 가 해당이 돼요. 뭐 삼성전자, 애플, 피피트, 뭐 존슨앤존슨, 로슈, 베릴리, 나머지 기업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로슈까지는 알겠는데 아무튼 9개 기관의 디지털 헬스 소프트웨어 승인 절차를 간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전 인증 시범 기간 참여 기간을 선정했는데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군데 있죠. 삼성전자 아실 거고, 애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피피트 3군데는 웨어러블 기기 만드는 하드웨어 제조업체예요. 하드웨어 제조업체인데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 관련된 기기라든지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출시 부분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품 출시 전에 수개월 정도 소요되는 FTA 임상시험 있죠.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받아야지만 FTA 허가 부분들 받겠죠. 왜 이거냐면 이건 뭐 심장박동 혈당치 측정 우리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이쪽이 뭡니까 의료 쪽에 좀 가까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웨어러블 기기라도 혈당치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 소프트웨어 웹 등은 의료기기 분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할 때마다 임상시험에 FTA 승인이 허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올 6월달인가 아마 이게 6월달인가 9월달 9월 말에 결정했어요. 9월 말에 9월 말에 결정이 되면서 삼성전자, 애플, 피피트 3곳은 시범사업 부분들 진행하는 동안에 헬스케어 솔루션 부분들을 받고 여기에 뭐 사용하는 방법이나 데이터 부분 FTA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 부분들을 주면서 여기에서 전제조건법이 뭐냐면 수개월 제품 출시 전에 걸리는 의료기기 분류돼 가지고 임상시험의 결과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FTA 허가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생략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이제 그 전초전 부분들 생각을 했어요. 아, 삼성 의료기기 웬만해서는 더 확대되고, 왜 이걸 놓치기에는 너무 너무 큰 시장이에요. 너무 큰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최근에 유전자 진단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인체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가공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IT 쪽 잘하고 반도체 기술 부분들 혈액 쪽하고도 연관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잠깐 나왔다가 없어진 내용 중에 하나가 피 한 방울로 많은 질병 부분들을 검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예방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알약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코멘트 드렸죠. 디지털 알약 부분들을 먹게 되면 몸 안에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블루투스 통해 가지고 의사에게 전달되는 그런 그 시범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료 쪽이라든지 이쪽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한 단계 의료와 IT 쪽 부분들을 접목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한 단계 진보된 기술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9월 말, 10월 초, 9월 말에 FTA의 첫 간편 허가를 글로벌 전체적으로 딱 3군데예요. 삼성전자, 애플, 피피트. 그러면서 이제 보실 부분이 승인 절차 부분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여기서 웨어러블 기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떤 부분들을 진행했냐. 전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2010년도 초반에 갤럭시 S 헬스 저도 많이 써봤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피트니스 기능 부분이 상당히 강화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 8월 달에 적외선 센서 이용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체내 수분량을 측정하는 미국 벤처기업을 한 80억, 70억 주고 투자를 했어요. 7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체내 수분량은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하고 혈액이라든지 혈액 상태를 파악하는 핵심 요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뭡니까? 심박 센서라든지 이런 혈당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대사량의 몸의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부분들을 주는 그런 기능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쪽이 의료 쪽에 좀 더 가까웠다면 이제 뭡니까? FTA 승인 부분들이 간소화할 수 있는 그 기업은 애플, 삼성, 그 다음에 PPT 이 3군데만 하는데
PPT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드웨어 기능 부분에서는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의 전략 부분들을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혈당 측정기 개발 부분들이 한 뭐 비밀 저축 부분들이 있고 수면 센서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워치 3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 건강관리 플러스 알파로 심혈관 질환 있죠. 예측 관리 가능한 기능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워치 3에서는 심장 박동을 정밀하게 더 다양하게 형태 모니터링 부분들을 하는데 이제 그 9월 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 10월 지금 11월 달이면 한 달 반 전에 그 간편 허가 부분들이 승인이 났죠. 그러면 PPT는 어떻게 보면 물론 제품 부분들 잘 만들긴 하고 사용자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애플보다 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부분들까지 연관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트렌드가 아까 반도체 다음으로 뭔가 되는 기업하고 안 되는 부분하고 어떤 정리 부분들을 빨리빨리 하고 있죠. 정리 부분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시장 자체가 보면 무주공산이죠. 누가 먼저 가서 플랫폼 부분들을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나중에 시너지 효과 부분들은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FT 첫 간편 허가 관련된 부분하고 사정 인증 시대 9개 부처인데 이 간편 기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에 착용 자체가 스마트폰은 우리가 뒤에 뒷주머니나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잠깐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워치라든지 기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인체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보험 상품에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 그 카드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게 될 경우 걷고 뭐 한 달에 이 목표치 부분들을 채웠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겠다. 뭐 보험료 깎아주거나 아니면 카드 사용할 때 할인율 부분들을 높여주겠다 하는 상품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보세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 가입한 분이 이왕이면 보험금을 내는데 아프지 않은 분이라면 나가는 돈 자체가 더 줄어들고 이익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강검진이나 그 검사 부분들 받을 때 어떤 질병 부분이 있으지 않습니까? 문진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그것과도 연관성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분들이 쌓이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장기 생명보험 부분들의 어떤 밸류 라인의 어떤 가입료 부분하고 또 연관시키거나 아니면 또 건강할 경우에는 또 보험료를 또 할인해주면서 좀 더 우량국에 유치하는 정보 부분들이 계속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원격 진료를 통해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문진 기능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약간 원격 진료 부분들이 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병원 상담 부분들을 받고 여기에 아마존이 약 배송 관련된 서비스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갤럭시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삼성 헬스 서비스를 TV, 냉장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음식의 칼로리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주는 샤오미의 체중계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 부분들을 끌었던 게 이런 관리 부분들이 정말 간단한 기능이에요.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웹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 부분들이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 부분들을 끊었죠. 근데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텔레비 쪽에 통해서도 추천 운동 부분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원격 관련 헬스케어 차세대 헬스케어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어떤 메카 역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고 검진센터하고도 이 검진 결과를 삼성 헬스에서 받아보도록 연동시키고 있죠. 뭔가 계속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확대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부분들은 오늘 포인트는
미국에서 우리가 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정말 고급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린 부분들이 큽니다. 근데 다음 주하고 이번 주도 뭐 치매 관련된 부분들하고 법 개정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다음 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방향 관련된 더 큰 그림 부분들이 중반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사업 부분들을 메디슨이 중심을 두느냐, 합병 부분들을 하느냐, 이건 뭐 어떻게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하고, 미국의 의료기기 간편 승인 부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에서 의료 쪽으로 진행되는 한 단계 부분들을 내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거기가 그래서 이번에 전자 사업 부분들에서 나온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 부분의 전사조직 부분들은 예전 우리가 보면 일반 회사도 인적 분할이라든지 어떤 분할 부분들 했을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분할된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어떤 프로모션의 강도 자체가 상당히 크죠. 이번에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쪽 현대로보틱스 부분도 예전에 현대중공업 한 그늘 아래 있었지만 분사가 되면서 이제 각자 시너지 효과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도 좀 나왔었죠. 이 의료기기 사업 부분하고 아까 손영곤 사장의 그쪽 밸류라인, 그쪽에 그 미국 혁신센터를 통해서 하만 인수를 통한 이 향후에 M&A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ING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흐름 부분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또 심층 분석 부분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일단 동영상에서 그 얼굴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고요. 하만 인수했던 사장, 그리고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사진 통해 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해 두시고,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면서 심층 분석 이재용 왕국, 시작이 좀 잘못된 왕국이지 합니다만 향후의 방향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 수 있는 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심층 분석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